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격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35km 떨어진 이 비밀 기지로부터 무려 35km 떨어진 민가 지역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엄청난 폭음, 또 흔들림, 공포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거의 뭐 핵폭발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이 기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발사 기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기지를 타격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또 굉장히 긴장 관계 고조되고 있죠. 그러니 나토가 정말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이 30 MKM 전투기에 프랑스제 탈리오스 타겟팅 포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가 참호 전용 전투 로봇 아이언클레드를 투입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수호이 30 MKM 전투기에 프랑스제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공군 라팔 최신 버전에 들어가는 탈리오스 포드를 장착하는 것인데 과연 수호이 30 MKM의 낙후된 컴퓨터가 탈리오스 같은 최신 센서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량 퇴역 예정이었던 U2S 고고도 정찰기가 대규모 성능 개량을 통해 또 한 번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미 공군과 로키드 마틴이 이른바 ATR 프로그램을 통해 U2S 정찰기의 항공 전자 장비를 대폭 개량해 다른 정보 자산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가능하도록 만든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1955년에 초도기가 나왔으니 총 운용기간 70년을 훌쩍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12척을 건조할 예정인 5,500톤급 호위함 모가미급 7번 함인 니오도함을 진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내후년까지 5척을 더 띄우고 후속 모델로 넘어갈 예정인데 5년 만에 중형 구축함급 전투함을 12척이나 띄운 일본, 그 군비 증강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란이 프로펠러 방식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의 속도와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마이크로 터보제트 엔진 탑재 개량형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항속 거리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속도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한 이 개량형이 러시아에 넘어갈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작전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참호 소탕 전투에서 보병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센서와 무장을 장착한 무인 전투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언클레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 드론은 자율 주행 기능과 열영상 카메라를 통한 우수한 상황 인식 능력, 빠른 대응 사격 능력을 갖춰 시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과연 이 로봇이 참호 소탕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제 수호이 30 전투기 가지고 있죠. 그런데 후속 군수 지원 안 되고 지금 뭐 전쟁하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이런 군사 무기 부품 이런 거 거래하면 제재받죠. 그런데 전투기를 멀쩡한 퇴역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인도로부터 후속 군수 지원을 받습니다. 왜냐? 인도가 이 수호이 30 MKI 전투기 270여 대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라이센스 생산해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도가 후속 군수 지원 해주는데 인도가 프랑스 라팔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라팔에 들어가는 탈리오스 이 타겟팅 포드 너무 좋아요. 이 뭐 3 같은 러시아제 전투기하고는 해상도나 그 실력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인도가 야, 이 탈리오스 이거 수호이 30 NKI에다가 붙여버리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레이시아가 듣고 우리도 좀 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프랑스가 그걸 허락해 줄지,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수호이 30 NKI 전투기 또 MKM 전투기 이 소스 코드는 인도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프랑스가 이 타겟팅 포드의 소스 코드를 다 비밀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러시아로 가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이 엄청나게 구형 컴퓨터인데 여기 들어있는 게 이 최신형 이 탈레오스 프랑스제 최신 장비의 이 데이터를 흡수해낼 수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유튜브 정찰기 다 퇴역한다 라고 하더니 그걸 또 번복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튜브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주 큰 대형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는 내려와서 그걸 현상 인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걸리죠. 이 촬영한 것을 보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해상도가 너무 좋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또 디지털 카메라 워낙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뭔가 따라잡는 그 능력을 확보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디지털 카메라 장착하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이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바로 통제소 또 다른 이 공중에 있는 공중 초계기 있지 않습니까? 조기 경보기 이런 쪽으로 바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링크 시스템. 그러면 유튜브는 사람이 직접 보고 촬영 하면서 그 데이터를 지금은 기지로 돌아와서 필름 꺼내서 현상하고 인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이거 그대로 쓰자. 이렇게 되어서 그 개량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1955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벌써 70년 다 돼 가는데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년 훌쩍 넘는 80년 가까운 이런 사용하는 정말 초초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오산기지에 유튜브 다 퇴역할 뻔했는데 좀 더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착륙할 때 워낙 날개가 기니까 날개가 이제 땅에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포츠카들이 와서 날개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같이 착륙할 때 날개 받쳐서 양쪽에서 스포츠카들 쉐보레 까마로 그런 차들로 저는 예전에 봤는데 요즘 어떤 차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카의 천장에다가 날개를 받치고 이렇게 같이 주행해서 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더 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본이 모가미급 이 5,500톤급 구축함인데 이걸 22척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해군력 어마어마하게 증강하는 거 보고 모가미급 이거 12척에 스톱하자. 그리고는 나머지 10척 계획했던 거 그건 신급이라고 해서 더 큰 거 6,000톤급으로 해서 그걸 만들자라고 하고 이 모가미급 벌써 7번함 진술했고요. 2025년까지 12척 모두 완료하고 2025년에 바로 그냥 신급 초도함 같이 그냥 진술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방비가 느닷없이 2배로 올라버린 일본이 그냥 돈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정말 이 국방력 강화를 주창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럽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갑자기 국방비 2배 오르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이러한 샤이드 136 드론 이게 프로펠러로 움직여서 시속 180km로 비행을 하니 운 나쁘면 소총탄에도 기관총에도 그리고 대공포 이런 데 걸리면 격추될 확률이 아주 높죠. 또 날개가 넓적하니까. 그런데 이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자 해서 소형 제트 엔진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를 최소 3배를 높였다. 그러니까 최소 500km에서 600km 이상 시속으로 그런 정도 날아가는 이런 속도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란이 만들어서 지금 전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곧 투입하겠죠. 그래서 요거 동영상 아주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면서 제법 강한 폭발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이런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나서 우크라이나의 후방 도시들을 때린다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우크라이나가 참호, 러시아가 참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길게 파놨죠. 그 교통호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호에 쑥 들어가서
사람이 그 교통호도 그냥 일직선으로 쫙 닦여 있는 게 아니죠.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한 번 꺾을 때마다 다음 꺾는 지점까지 갈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또 그렇게 해서 화력으로 제압하고 그러고 또 이제 조금 더 전진해서 다음 꺾는 데까지 또 치열한 전투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크죠. 그래서 이런 전투 로봇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바닥의 보도블럭을 보니까 폭이 한 30cm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도블럭 3개 안에 이 타이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 폭이 1m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62mm 기관총이나 뭐 이런 거 장착하고 이제 들어가고 센서 있죠. 그래서 한참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참호 전용 전투 로봇인데, 야, 이런 거 들어와서 쏘면 러시아군 정말 무섭겠습니다. 소총으로 파괴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저기는 마구마구 소총을 쏘고, 그러면 이걸 파괴하려면 RPG-7이나 이런 거 쏴야 되는데 뒤에 우리 동료가 있으니까 후폭풍 때문에 쏘지도 못하겠고, 정말 큰일 났네요. 이런 거 만약에 진짜 참호로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나토가 대규모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비상활주로 운용 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임시활주로를 복원하고 임시활주로 전개 훈련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국 공군이 러시아와 가까운 핀란드 중부 지역의 한 국도에 전투기를 긴급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매우 좁고 제한된 활주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공군은 현지 시각 9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투기가 적의 선제 공격에서 생존해 주둔지를 탈출하고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되는 임시기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상하행 차로가 각각 한 개씩 있는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실시됐는데요. 해당 도로는 평소 트럭들이 주로 운행되는 곳으로 도로 양측이 울창한 숲과 호수로 이루어진 비좁은 활주로입니다. 훈련에 투입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는 지상에 전개된 유도 요원의 통제를 받아 이 좁은 도로에 착륙한 뒤 연료 보급을 받고 다시 이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훈련을 실시한 조종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이런 훈련은 난생 처음이었다 라며 이륙과 착륙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나토는 최근 일주일 사이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F-35와 스페인 유로파이터가 임시 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폴란드 역시 F-16과 미그-29 등의 주력기를 동원해 임시 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은 유사시 적의 선제 타격에 의해 공군기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신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공군도 전국 각지에 방치된 임시 활주로를 정비하고 훈련 재개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경부고속도로에도 그 임시 활주로 많이 있었죠. 저희 고향인 경남 양산 옆에 울산 울주군 언양, 그게 비상활주로 있고 또 김천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요즘 안 쓰죠. 아예 중앙분리대를 그냥 뭐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안 쓰는데, 아니 이 나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단신으로 알려드렸지만 알고 보니까 이 전 유럽 전역에서 이동하면서 원정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또 식별되어서 영국도 지금 참여해서 뭐 그런 보도자료 나와서 좀 더 크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공군이 핀란드에 가서 착륙한다. 덴마크 공군의 F-35가 핀란드에 와서 착륙한다. 폴란드 공군의 F-16, 미그-29가 자국 내에서 또 한번 해본다. 자, 이렇게 폴란드 공군의 F-16C 그리고 미그-29 전투기가 폴란드 내의 이런 활주로, 비상활주로죠. 도로, 고속도로에서 착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스페인 한 거 보여드렸죠. 노르웨이 한 거 보여드렸죠. 그런데 폴란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임시활주로에 노르웨이 공군의 F-35A가 와서 또 착륙 훈련한 겁니다. 덴마크 공군도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로파이터도 와서 했는데,
자,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조종사가 찍은 동영상이에요. 이 조종사가 너무나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조그만 선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그 활주로, 도로죠, 도로. 그런데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그 비상활주로 아시겠지만 다 4차선 도로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양쪽으로 또 이 주기할 수 있는 주기장이 있어서 실제로는 8차선, 10차선 정도 된 이 넓이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양쪽으로, 도로 양쪽으로 완전히 평야지대죠. 여기는 왕복 2차선, 물론 갓길이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양쪽으로 아주 울창한 침접수가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여기 착륙하러 들어가다가 측풍 한번 휘청이면 날개 침접수에 부딪혀버리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공포를 느껴봐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야, 우리 기지 파괴됐어. R2B 못해.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로 알아서 착륙해봐. 되겠습니까? 평소에 해봐야죠. 그래서 이 타이푼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도로가 보이는데요. 쑥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착륙을 하는데, 뭐 지금 착륙하는 게 아주 평안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이 전투기 조종사는 굉장히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우리 공군도 이런 지금은 쓰지 않으려고 결정한 듯한 그 고속도로 비상활주로 착륙훈련 다시 중앙분리대 걷어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연일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들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강력한 한방을 먹였습니다. 이란의 지하 미사일 공장이 이스라엘의 사보타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미사일 생산기지 겸 발사기지가 있는 이란 서부 호라마바드 지하시설에서 지난 9월 25일 야간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으며 미사일 연쇄 유폭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은 충격파가 보고됐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9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9월 25일 오후 10시경에 호라마바드 지역에서 폭음과 진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빗발치며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땅이 흔들리고 끔찍한 굉음이 계속 들렸다며 경찰 등 당국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안과 건물이 흔들리고 폭음이 계속 발생했다며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놨는데요. 이란 당국은 지진과 폭발 발생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그런 일이 벌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폭발이 관측된 곳이 호라마바드 시내에서 약 35km 떨어진 이맘 알리 미사일 기지라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이란이 북한의 화성 7형 일명 노동 1호 기술과 부품을 받아 조립을 시작한 곳인데요. 현재는 북한 미사일을 기반으로 사거리를 연장해 만든 개량형 샤하브3를 생산하고 운용하는 기지로 알려졌습니다. 샤하브3는 최대 2000km 사거리를 구현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이 가능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맘 알리 기지에 샤하브3의 생산시설과 최소 2개의 미사일 발사 사일로가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폭발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 미사일 시설에 대한 모사드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측은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지난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폭발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고 사보타주라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모사드의 작전으로 확인된다면 이란의 고강도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샤하브3,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든 샤하브 미사일의 개량형이죠. 노동 미사일이 1000km 날아가니까 그 사거리를 더 연장한 샤하브3를 발사하는 기지고, 그 샤하브3를 만드는 기지예요. 만들고 발사하는 기지인데 이 지역입니다. 이란의 서부 지역, 이 산악 지역인데 이 샤하브3가 2000km 날아가니까 이스라엘 때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핵무기 완성도가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다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곳인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 마을까지는 35km 떨어져 있는데 그 35km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엄청난 폭음과 진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미사일 유폭이 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지하시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하에서 레일로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이제 쏘는 이런 방식인데 이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완전히 이 안반으로 이루어진 이 산악 지역에 험준한 산악 안반 지역인데 여기에 이런 정도의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다. 이건 뭐 폭격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폭격도 안 했으니까. 이 기지 내부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침투해서 이런 대규모 폭약을 심어 놓고 폭발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물론 이스라엘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언론들 다 분석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란은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할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보복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도 문제인데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도 문제인데 또 이 중동 지역 이란과 이스라엘까지 또 둘 다 지금 이스라엘 핵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을 완성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세계는 시끄러워지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